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금요일 오후 최고의 선택. 이미 우리 난리 났습니다. 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수동. 이 수동을 키워주시는 줄 몰랐다. 진짜 웃기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재밌어 하시는. 너무 마음에 들어. 네, 드디어 궤도의 과학 속으로 네, 초대석 곧 시작합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도 모셨는데요. 또 이제 재방문한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때 나름 괜찮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는. 네, 엠믹스 릴리 혜원 베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저희 안녕하세요. 카메라 잠시 원샷으로 한번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샷인가요? 4. 원샷 한 명씩 한 분씩. 네. 예쁘다. 오, 와, 디즈니다 디즈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의 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나왔던 혜원이에요. Beautiful. 안녕하세요. 베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베이님 앉은 키 왜 이렇게 크? 진짜 왜 이렇게 의자 베이가 앉은 키가 키가 제일 좀- 커요. 의자 저희 높이가 좀 멤버들. 조절이 안 된 것 같은데. 부럽다. 네. 야, 근데 진짜 와, 진짜 크다. 와,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혜원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좀 제가 언제 왔었죠? 22년도였어요. 한 3년 됐을 like 거예요. this. 3년 됐을 것 그럼 같은데. 22년도인가? 23년도. 23년도. 23년, 아. 23년도 오셨어요. 그때 오셔서 뭐 복수 한번 해볼까요? 로버트 고다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고다드 누군지 아세요 혹시? 고다드 알죠? 누굽니까? 고맙습니다. 네. 역시 우리 혜원님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역시. 네, 릴리님, 베이님은 또 처음이신데 어떻게 또 여기 오시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오신 집중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 댓글 보고 있었어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네. 제가 과학도 조금 궁금하기도 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 배우고 싶어서요. 좋아요. 오늘 또 많이 또 질문해 주시고 우리 베이님은요? 저도 과학 배우고 싶어서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왔어요. 궁금한 게 저는 그 3년 전에 혜원님이 나오셨단 말이죠. 네. 이후에 좀 두 분한테 뭔가 좀 가이드를 드린 게 있나요? 야, 이거 궤도는 이걸 조심해. 뭐 이런. 이번에 나왔을 때요? 네. 저번에 갔다 와서 오늘 저번에 갔을 때는 막 말하진 않았고 오늘 이제 촬영 전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거 혹시 그 얘기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3년 전에 나도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요? 괜찮아. 이렇게 말을 3년 했었죠. 전에 혜원님이 진짜 굉장히 리액션도 좋고 그쵸, 제가 리액션 하나 그리고 진짜 아니 그 놀란 게 진짜 엠믹스한테 놀란 게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 지식을. 대단했어요 진짜. 스펀지 아시죠? 이렇게 짜면 바로 나오는 거. 짜면 바로 나오죠. 오히려 좋죠. 저. 또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거. 와, 진짜 대박이다. 할수 있어요. 계속 새로운 거를 선생님 데리고 태어난 사람 같다. 이거 눈앞에서 만나니까 재밌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언니의 말투는 직접 들어야지 더 그러니까. 재밌어요. 멀리선 별로, 가까이서만 재밌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좋습니다. 야. 아니 근데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라이브 이게 라이브로 나가는 거예요. 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라이브로 나가는 거고 여기에 안 나오면 그럼 안 나오는 여기 안 건가요? 나올 때는 막 다른 짓 하셔도 돼요. 왜 안 나올 때 뭐라고? 뭐 하시려고? 네, 그런 거요. 여기 안 나올 때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좋아요. 편안하게. 지금 나와. 지금 안 돼.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야, Know About Me 뮤직비디오. 네,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는 맞죠? 네, 아무래도 저희 비 네.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야, 여기 이제 MMU가 나옵니다. MMU. 그 유인 조종 장치. 이거를 직접 타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게 춤도 추시고 하셨는데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일인데, 야, 저도 놀란 게 이 뮤비 속에 MMU가 있었는데 실제 나사의 MMU랑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섞어서 만들어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고증을 해줬겠구나 고민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실제 탑승하신 MMU는 약간은 좀 더 거대한 형태였죠. 그쵸.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나사에서 사용했던 MMU 같은 경우는 백팩 형태예요. 백팩.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메고 질소 제트 추진 장치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키워가지고 일종의 우주선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게 네. MMU라는 것 자체가 우주선이 아니라 그 jetpack 같은 무중력에 그쵸. 있을 때 그 움직이는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서 조종하는 장치. 유인 그냥. 조종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MMU라고 했던 거는 백팩으로 메고 이제 유인 조종. 내가 조종을 해서 내가 어딘가로 가는 거였는데 엠믹스의 MMU랑 나사의 MMU를 한번 비교하는 걸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벌써 이해 안 된다는 건 이거 뭐죠?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안 그랬는데. 엔믹스 수호님. 네. 근데 사실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 사실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이해 안 된다라는 게 과학을 내가 좀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 MMU는 엠믹스의 세계관입니다. 예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한다? 아 나는 진정한 팬이 아니다. 가짜야. 네, MMU를 와 올릴 수 엔서 없죠. 와 엔서. 아이디가 엠믹스지만 가짜인 거야. 저 사람. 가짜예요 당신. 와 엠믹스 아까 이해 안 된다 누구셨죠? 아 안 돼. 저분이야. MX 수호님. 엠믹스 수. 그래서 MMU가 얼마나 엠믹스가 이 세계관 설정의 진심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노력해야 돼요. 아 내가 팬으로서 부족하구나. 내가 왜 아직 이거밖에 되지 못했을까? 수많은 엠믹스 팬분들 이걸 다 이해하고 있을 텐데 나는 왜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엔서 탈락! 저봐 지금 필기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네. 아 MMU 메모리 아닙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MMU가 뭐 약자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또 이제 메모리 쪽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일단 그 나사의 MMU 이거는 이제 1인 탑승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팩, 네. 칙칙 요거고요. 네. 엠믹스의 MMU는 거대한 함선 형태입니다. 예스. 그래서 기체 자체 전체가 이제 MMU 형태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사람이 타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함께 모험을 하고 싶다, 항해하고 싶다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무료예요. 믹스토피아의 매직. 아 무료고. 무료고 네. 믹스토피아의 마법. 믹스토피아로 마법이고. 가고 싶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아.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현실적인 어떤 수용 인원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고 맞아요. 그쵸? 무료고. 맞아요. 저도 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가고 싶으세요 믹스토피아? 전 바로 가고 싶죠. 아 타세요. 어디로 가면 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미 출발했지 않나? 본인만의 네. 아 마음속이요? 아 잠깐만. 이미 근데 출발하긴 제가 네, 이미 타고 싶다 할 때 노험이 베이님이 너무- 이미 아니 출발했. 언제든 채울 수 있어. 맞아요. 맞긴 해. 근데 이미 네 그래도 태워드릴게요. 아 편도예요? 왔다 갔다 안 해요? 편도요? 항상 맞아요. 항상 한번 긴 항상 여정이죠. 맞아요. 긴 긴 여정에서 여정. 이미 지금 저희를 만났기 때문에 예. 태워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맞아요. 스탑이 여러 야 가지. 근데 우리가 맞아요. 어떤 일반적인 우리 차원에서의 물리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의 뇌로 진짜 이해도 못하는 맞아요. 크기예요. 와 이미 출발했고 이미 도착했고. 네, 맞아. 맞아요. 와 대박이네요. 맞아. 이미 출발했고 이미 도착했고. 이미 도착했고. 도착했고 근데 또 탈 수도 가는 있고. 중이기도 하고. 맞아. 정답이야. 나이스. 와 대박. 기가 막히다. 그럼 어디 정차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네. 믹스토피아 그냥 정차 직행. 블루 발렌타인 때 정차했었어요. 거기는 믹스토피아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효인생의 조금 달라요. 느낌. 와 진짜 가는 길. 대단한 지금 세계관인데. 네. 야,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행의 한계를 깬 존재거든요. 이거는. 그 여기에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게 연료가 임페투스라는 원료가 들어간다고. 네. 와, 이 연료. 이 나사의 MMU 같은 경우가 24개 소형 가스 질소 추진기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질소 추진. 네. 질소를 채워서 이제 칙칙칙 뿌리면서 가는 거죠. 요건데 이제 엠믹스 MMU는 다채로운 감정의 연료다. 예스. 네. 네.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 야, 그러면 지금 총 얼마나 비행을 한 건지 뭐 이런 거 사실도 알 수 없네요. 그때 파워클 이후부터 아니야 원래부터 근데 알 수 없어요. 왜냐?
저희는 이거 말해도 되나? 비밀이에요? 뭔데? 아, 그거 말하면 아, 오케이. 세계관을 스포할 뻔했어요.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거는 팬분들이 막 추측만 했지. 맞아요. 직접 나온 건 없어 아직. 그치?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그 멤버분들이 어쨌든 이 다채로운 감정을 원료로 네.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감정들이 좀 있습니까? 최근에 했던 건 이제 음, 사랑이지요. 사랑. 근데 아, 사랑과 증오조차도 다 저희는 포함시켜요. 모든 그 아, 연료에. 그럼 어떤 감정이든 감정만 있으면 된다. 분노, 공포. 그게 내 자유의지라면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해서 나온 오. 감정이라면요. 그럼 이런 것들 연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MMU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연료들이 다 이렇게 어떤 엠믹스의 식으로 좀 변형이 되면서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내뿜고 사라지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막 저희가 그렇게 연료로 써서 음. 막 이렇게 소모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그 세 분은 삶에서 어떤 이 연료가 되는 감정은 뭐가 있어요? 삶에서. 오. 릴리는 뭐 삶에서 어떤 연료가 되는 감정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제 연료가 저의 연료가 되는 감정들은 나의 동력.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열정? 좋아한다는 마음. 네, 그런 거를 즐기는 게 제 삶의 낙이라고 할 수 있지. 음악이든 책이든 내 취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게 제 연료. 네. 왜 웃으세요?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혜원님은요? 저는 음. 요즘에는 딱히 그럴 일이 없긴 한데 최근까지 분노를 좀 연료로 좋다. 좋다. 부스터! I 좋다, love 좋다. it. 분노를 어떤 분노였습니까? 연료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이걸 하고 이 노래 부르고 싶은데 왜 안 돼! 를 연료로 삼는 거죠. 이걸 연료로. 네. 내가 뭔가 도달해야 되는데. 네. 화나! 그럼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많네요? 전 좀 그런 편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동력이죠, 사실. 스스로에 대한 분노. 굉장한 동력이죠, 이건. 분노가 든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노가 들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잘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나 인정. 별로 안 중요한 네. 거죠. 인정. 맞아요. 응. 이 분노. 이거 되게 재밌는 게 그 어린아이도 이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를 보는 방법이 네. 이 아이가 질투하는 걸 봐야 돼요. 오. 예를 들어 아이들을 보면은 누군가는 먹는 거를 안 뺏기려고 하고 누가 뺏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누군가는 뭐 공부를 하는 거, 누군가는 운동을 하는 거, 누군가는 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남이 아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보면 사실 아이들이 막 질투하고 화내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이 생길까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그 아이의 나중에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뭐에 질투하느냐, 뭐에 분노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궤도님 때문에 분노해 보인다? 이거는 과학의 재능이 있는 거죠. 오케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베이님은 어떤 감정을 좀 동력으로 사용하십니까? 저는요. 음. 동력이라. 음. 저는 행복한 감정? 행복. 그리고 감동. 감동받을 때. 행복과 감동. 네. 아. 저 감동을 좀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 최근에 어떤 걸로 좀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 많구나. 네. 매 순간 좀 간단한 것들로 감동을 느끼시는 분입니까? 네. 좀 더 사소한 거에 좀 감동을 더 잘 받아요. 약간 예상 못한 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거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날 좀 살짝 많이
힘든 날이었어요. 힘든 그럼 날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께서 이제 제가 내릴 때 학생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힘내요. 이러고 이제 내릴 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려서 진짜? 눈물 엄청 흘렸어요. 뭔가 엄청 슬픈 그 약간 힘든 상태였는데 그거를 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그런 상태였는데 그거를 누군가 이렇게 네. 왜 그럼이요? 울고 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소녀들 어떡해? 이 소녀를 어떡하지? 이 소녀들 어떡해? 면봉. 아 정말 아니야, 근데 감동 받을 만해. 와, 근데 이거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누군가 이렇게 그때 말씀해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안 말하고 있다가 딱 조용히 내릴 쉬라고 때 내릴 때 쉬라고 조용히 계시다가 내릴 때 준 그 배려. 힘내요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완전 감동이어서 안- 내려서 이러면서 울었었어요. 그게 완전 근데 감동. 베이님 원래 좀 잘 우세요? 내가 눈물 많아요? F예요. 네 완전. 저도 진짜 잘 울어요. 진짜요? 네. 혼자서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요? 그 뭐 이게 가리나요? 이게 혼자서 예를 막 들어 눈물을 혼자서는 안 훔치는 울다가 응. 사람들 앞에서 울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아니야. 저 혼자서 눈물 훔치는 사람 저는. 그래. 사람들 앞에서 안 울어요? 저 사람들 앞에 그래서 최대한 안 울어보는 거 울어요. 아니야? 네. 근데 이거 최대한 안 울 수 있을 만큼 참을 수 있는 거면은 그래도 사실은 잘 안 우는 거야. 네. 왜냐면 참지를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만 우는 분들은 진짜 강인한 분들이고 잘 참는 분들이고 사실은 남들 앞에서 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나와. 맞아요. 저는 그래서 슬픈 영화를 안 봐요. 저 슬픈 영화 잘 안 몰라요. 슬픈 영화 보면 그냥 끝나. 끝나요. 근데 그걸 좀 즐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 우는 행위 자체가 조금 cathartic. 이건 맞죠. 왜냐면 우리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눈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울고 나면 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나오니까 좀 개운한 느낌이 좀 있죠. 진짜요? 그래서 우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 코르티솔이 눈물로 비친대요? 나와요. 요즘 나한테 계속 코르티솔. 뭔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요즘 저한테 계속 또 이게 잠을 못 자면 그게 뭐 그 호르몬 때문이다, 코르티솔 때문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걸 배출하려면 뭐 먹어주는 게 좋고 뭐 이걸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보니까 계속 뜨더라고. 울면 울어야 되네. 되는구나. 울면 확실히 좀 낫죠. 맞아요. 개운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울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울고 나면은 개운해집니다. 오히려 참으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마음이 막 안 풀리는 느낌이 맞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 날 땐 무조건 우세요. 네. 네. 일단 울어 그냥. 네. 네, 참지 마세요. 근데 진짜 감동 받을 만했다. 맞아. 그날. 딱 끝에. 근데 지금 눈물이 안 흐르고 증발했어. 맞아요. 다시 호르몬 흡수. 코르티솔 흡수. 흡수. 맞아요. 좀 요즘에 약간 좀 제어하는 법을 좀 더 찾았어요. 좀 제어해요. 야 어쨌든 이 소녀들 갑자기 눈물 흘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아니에요. 근데 이 무대에서의 이분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현실에서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갭이 커요. 영락 진짜요? 없는 진짜 그냥 소녀들. 아싸. 근데 무대에서는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갭이 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 갭이 클수록 팬분들은 더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연습생 때도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무대 위, 무대 밑 겸손. 막 그렇게 맨날 얘기하고 다니셨거든요. 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네. 야,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나사의 MMU는 내가 조정해서 내가 이동을 하는데 엠믹스의 MMU는 혜원님이 조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실제로 탑승해서 조종하신 거죠? 로봇 암에 타가지고 그 감독님께서 자랑하셨어요. 이게 사람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로봇 암이 한국에 몇 개 없다. 이거 빌려온 거다. 저한테 되게 자랑을
하셨어요. 너무 가벼워서 버틴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탈 수 있는 로보남이 한국밖에 없대요. 원래 못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혜원님이 타서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몰라요. 와, 네. 근데 어쨌든 멋있어. 되게 조정 진짜 멋있어요. 조정 잘하셨어요? 저는 물론 조종하는 척만 하긴 했는데 뮤비 찍을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 뮤비 표정을 봤는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웃겼어요. 진짜 조종하시는 줄 알았어요.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아 저는 좀 왜냐면 제가 음. 거기서 캡틴이에요. 근데 약간 저는 캡틴이에요. 그러니까 캡틴이자 드라이버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무게감 있고 음. 이렇게 막 달려볼까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 표정이었구나. 그리고 이거를 나는 이 MMU를 어. 어떻게든 믹스토피아에 도달하게 하고 싶어 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과 저는. 어떤 약간 내 경험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거를 좀 불안해하면은 오히려 맞아 뒤에 그쵸. 뒤에 많은 사고 있는 승객들이 승객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걸 했는데 이제 혜원이가 운전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니냐 누구예요? 아니 근데 이거 저희 비행기 우리 탈 때도 보면은 네. 우리 기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난류 만나가지고 비행기 막 축 떨어질 때 있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기장님이 그때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네. 기장님은 목소리 톤이 전혀 놀라운 톤이 아니에요. 놀라면 안 네, 되지. 놀라면 안 돼. 맞아. 예를 들어 기장님 갑자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저희 그러면 우리 모두 같이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장님 항상 막 저는 막 그때 막 감. 물통 떨어지고 이런 정도로 막 흔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기장님이 맞아요. 네 기장입니다. 난류 때문에 잠시 뭐 안정되지 못한 비행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맞아. 맞아요. 목소리니까 안심이 돼요. 저도 안심이 네, 진짜 왜냐면 안심이 돼요. 이게 뭐 너무 평범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처럼 약간 혜원님도 약간 여유가 있더라고 뭔가. 그러니까 뭔가 막 잘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운전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그냥. 묵묵하게. 놀이기구 타는 느낌. 맞아, 저 저 표정, 딱 저 표정. 잘 안 해본 것 같아. 내가 지금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하시네요. 네, 기어 변속 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요새 다 오토라서 이거 변속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직접 제가 그 이제 시험장 문턱도 안 밟아봐가지고. 그렇구나. 야 어쨌든 탑승 후기는 괜찮았다. 네. 야 그리고 이 노 어바웃 미 무비에서 우주 공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죠?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 여기로 가는데 이게 좀 들어가는 그 뮤비 마지막 쪽을 보니까 블랙홀의 약간 강차 건반 같은 곳으로 딱 가더라고요. 이 MMU가. 그죠? 강차 건반. 강차 건반. 강착 원반. 강착 원반? 이게 단어 좀 어려워. What is that? 원반 같은데 강착 원반. 어크레이션 디스크. 발렌타인. 어크레이션 디스크. 역시 Creation disc? 영어로 하니까 또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못 알아들은 거였는데. A creation disc? 네.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돌고 있는. Okay, interesting. 거기로 쫙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그 도착한 곳이 그럼 이건 뭐예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 네. 어. 네, 블루 발렌타인 스테이지입니다. 믹스토피아는 아직 아닌 거죠? 네. 요 말미에는. 저희가 바라보는 행복한 미스토피아들을 잠깐 평행 세계에서 만나본 거죠. 근데 뭔가 여기서도 그 물속에서 이렇게 했다가 나와서 이렇게 출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장면은 어떠셨어요? 굉장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이게. 물속에서 나온 게 CG. 이렇게 쫙 이렇게.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MMU가?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추력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물속에서 이륙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의 뭐 스타쉽이나 우리나라의 누리호 방식이 아니라 단식 로켓이요. 그러니까 단식이 있고 다단식이 있는데 다단식은 우리 누리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면서 떨어뜨리지 하나씩. 떨어뜨리고 그쵸. 떨어뜨리고. 다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남잖아요. 요만큼만 가잖아요. 근데 단식은 이 우주선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직까지 인터스텔라. 그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 단식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큰 힘으로 우주를 가려면 너무 큰 힘이 필요하니까 연료를 가득 연료 진짜 채우고 장난 아니게 비싸겠다. 힘만 얻고 무게는 줄이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네. 빼고. 근데 이 단식이 그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가 이제 모선인 엔듀어런스 호에서 레인저 1호가 나와서 이 밀러 행성으로 가거든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근데 노 스포. 아니, 안 봤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안 볼 봤어요. 이게 거예요. 저 릴리딩 때 한번 보려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스포 안 돼.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 영원히 스포 안 받으면서 영원히 안 보는 인터스텔라 영화 진짜 옛날 많아요. 영화인데. 이거 옛날 영화를 진짜 끝까지 스포 안 된다고. 브루스 하더라고요. 윌리스 안 봤거든요. 귀신을 아세요? 브루스 리스. 귀신. 브루스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식스센스.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그것도 그거 못 제 스포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들어봐가지고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굳이 하지. 꼭 필요하신 거면 하셔도 돼요. 꼭 필요하신 거면. 아니 근데 인터스텔라 스포는 아니고 네. 거기 어떤 Anne 행성에 Hathaway. 착륙을 해요. 네. 거기도 이제 물이 있어요. 그건 거기서 다시 물에서 또 이륙을 해요. 네네. 그 모습이랑 저는 되게 겹쳐 보여서. 네,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단식 로켓이었는데 네. 요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모선의 엔듀어런스가 있고 모선에서 이 로밀리라는 과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분이 모선에 남고 레인저호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중력이 굉장히 세서 네. 네.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이 스포 아니에요, 스포. 스포일 수도 있겠다. 뭐야? 피 맞고 있어봐요. 잠깐 바꿔 주세요. 네. 이미 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잃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을 잃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그거는 봤어요. 이거 스포인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거 봤어요. 인터스텔라에서 일어나는 뭐 1분이 여기 지구에서는 그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적으로. 되게 기본 큰 차이. 설정이니까. 한 시간이 지구에서 7년. 네. 그런 거는 봤어요. 그러면 괜찮겠네,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데 중력이 너무 강해서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려져요. 부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바로 못 올라오고 몇 시간을 안에서 좀 보내야 돼. 그리고 돌아왔더니 무려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선에 있던 로밀리가 할아버지가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데뷔 5년 차시죠? 네, 맞습니다. 네, 5년 차인데 여전히 신인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습니까? 와, 이 5년의 시간이 좀 느껴지세요?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 이 흐름이. 세그웨이가 대박이다. 5년의 시간이 꽤 긴데 네. 벌써 지나 버렸어요. 5년이. 그쵸. 네,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막 이렇게 달아다녀도 막 그렇게 어느 멋진 선배님들처럼 막 저를 막 다 알아보시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못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거의 다 못 알아봐요.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알아보시겠죠. 에이. 이렇게 아니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쓰면 못 알아보겠지. 그거는 일론 머스크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머리색이 화려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보세요. 에이. 엠믹스를? 근데 이제 평소처럼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아직 난 신인이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건데 그 알아보고 못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는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왜냐? 저는 친근하거든. 궤도 형 이러면서 와요. 아 진짜. 진짜. 스윗. 사람들이 그냥 네. 동네 형인 줄 알고 와요. 진짜 편안하게. 근데 세 분은 네. 연예인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와! 속으로 너무 놀래서 굳어. 그 상태로 이제 여기를 보고 있는데 흰자로 보고 있는 거야, 이쪽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보여요. 높아. 다 보여요. 다 그런 거. 느껴질 다 텐데 다 그런 에이.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요. 에이. 맞아요. 진짜 몰라요. 근데 맞아요. 뭐 네.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신인의 마음으로 네. 겸손하게 이건 좋죠. 네. 맞아요, 진짜 이거.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모른 척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젠틀하고 매너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 또 알아보시는 수도 분들은 그만큼 또 이걸 못 참고 그만큼 또 애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형태든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맞아요. 스윗하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정말 봤는데 굳어서 못 다가오신 분도 계시잖아. 원래 이래요. 정말. 최근에 봤는데 굳어서 못 따라. 네. 이런 경우 되게 많고. 진짜요? 네, 그래서 야, 근데 이걸 못 알아본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너무 충격이네요. 엠믹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근데 네. 어떻게든 가리면 맞아, 저거. 음. 저게 기본입니다. 맨 얼굴로 돌아다니면 와 예쁘다 이러고 이렇게 되죠. 맞아. 일단 알아보는 거고 일단 못 알아봐도 쳐다보고 누군가 해도 이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제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네. 엠믹스 자만추하기 대 궤도 정식으로 만나기. 이거는 당연히 엠믹스 자만추 아닙니까? 에이, 같이 대화하는 진짜 대화하는 아니 확률을 봐야 되는데 그 단어 엠믹스 까먹었다. 자만추는 진짜 낮은 확률이죠.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을 보면 궤도 자만추는 하시는 거구나. 궤도 자만추는 역시 과. 궤도 자만추는 궤도 정식으로 만드는 건 쉬워요. 제 강연을 오면 돼. 어디로 오면 된다고요? 제 강연. 아, 네, 정식이니까. 아 그럼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 혜원이 졸려 보인다는 지금 제보가. 여러분 아니에요. 저 오늘 지금 커피도 마시고 있잖아요. 동동동. 좋습니다. 네, 이제 헤비 세레나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엠믹스가 마침내 텅 빈 공터 같은 믹스토피아 도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도착했다. 네. 와. Finally. finally! 근데 도착해 보니까 현실과 다를 바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좀 무해 공간? 그쵸?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한번 세 분 다 소감을 좀 도착했더니 어떻습니까? 믹스토피아. 저희가 상상했던 믹스토피아처럼 뭔가 모든 게 다 있고 도넛이 화려하고 맞아요. 풍족하고 이런 네. 데는 아니었어요. 맞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된 거죠. 오호. 무의 공간이니만큼 어허. 더 우리가 더 직접 쌓아갈 수 있는 공간이구나를 느끼고 저희가 거기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는 게 이제 헤비 세레나데의 세계관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 그걸 맞아요. 떠오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약간 모든 걸 뭔가 음. 여기까지 이 여정을 떠나면서 되게 멤버들이랑 함께 하면서 되게 많은 부딪히고 또 함께 일어나가고 또 뭔가 부딪히고 이게 정말 과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멤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베이님 또 우실까봐. 아니에요. 지금 제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베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자꾸 눈가가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완전요. 지금 이건 세계관에 관련된 얘기라고요. 완전요. 사랑. 좋습니다. 네. 네, 릴리님은요? 아, 네, 도착한 소감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믹스토피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달라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도 하기도 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깨달은 거지. 사실 믹스토피아는 진짜 필요한 게 없어. 우리 막 우리만 있으면 돼. 왜 갑자기 반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깨달은 거지. 멤버들에게 말하는 반말이 좋아. 친구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친구야. 멤버들에게 말하는 근데 거예요. 저희가 뭐 저희 방송이 뭐 반말하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저 사실 해도 멤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멤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멤버들 그 깨달은 거예요. 멤버들만 필요하다는 게. 맞아, 진짜 찐 믹스토피아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 맞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헤비 세레네이드 때 이제 그걸 결심한 거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믹스토피아를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진정한 믹스토피아가 아닐까? 지금 약간 반말 나올 것 같아. 깨달은 거지. 나도. 만들어요. 저희의 믹스토피아. 필요한 건 우리뿐. 그렇군요. 네. 야, 근데 어쨌든 도착했을 때 도착하기 전에 기대하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때 약간
내 예상 좀 계획과는 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좀 이때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좀 다른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달랐는데 음. 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부터 너무나 쌓아온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거죠. 더 근데 큰 게 또 있었기 때문에. 막 멤버마다 또 느낀 것도 다를 거예요. 맞아, 어. 멤버는 확실히 다르게 할 거야. 그렇죠. 캡틴은 어땠어요? 캡틴은 어떠셨어요, 선장님은? 좀 저는 그냥 저희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막 네. 불타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싸웠기도 했고. 맞아, 맞아. 아예 적대자랑 싸우기도 했고 이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냥 Sorry. 미안해.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Distraction. 미안해. 너무 좋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거예요. 텅 빈 게 오히려 좋지. 내가 원하는 걸로 가득 채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느낌. 네, 딱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계획했던 거랑 좀 다른 형태로 전개가 되면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계획했던 생각이 있는데 평소에요? 갑자기 다른 형태로 가. 이럴 때는 어떤 세 분 각자만의 어떤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변수가 딱 나타났어요. 네, 갑자기 전혀 새로운 뭔가가. 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계획을 혹시 계획이 틀어질까 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어요. 그래요? 제가 진짜 P가 100% 나오거든요. 네. MBTI 검사를 네. 해보면. 100%? 혜연 진짜 완전 그 피. 난 뭐 99%인 줄 알았는데 100%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정말 가벼운 거. 오늘 뭐 먹지? 그건 절대 안 세워요. 전혀 안 세우고. 네. 근데 좀 큰 거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갑자기 내가 그리고 있었던 미래가 갑자기 변수가 생긴다면 막 그런 것들도 어떤 걸까? 막 근데 내 직업 쪽으로 나. 갑자기 그렇죠. AI가 가수의 인생을 뺏어갔어? 막 그런 거나. 슬퍼. 그런 거나. 그럼 뭐 다른 일 찾아봐야죠. 릴리님은 계획을 좀 멋있다. 세우세요? 릴리님 계획을 좀 세우시는 스타일? 저는 이제 everyday는 잘 안 세우고 막 완전 P는 아니지만 조금 이 직업을 하면서 조금씩 더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 투어 때 음. 제가 좀 담당을 했었어요. 좀 저희가 이제 조금 쉬는 날 있으면 뭘 할지 약간 제가 계획을 안 세우면 못 가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맞아. 그냥 제가 막 완전 열심히 짰었어요. 막 맞아. 뭐 할지.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획을 계속 좀 세우실 의향 있으신 거죠? 근데 놀러 가거나 그럴 때는 좀 세울 필요를 좀 느꼈어요. 원래 안 세우셨어요 놀러 갈 때? 저희 가족은 되게 전체적으로 이제 여행 갈 때 되게 P 쪽이라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하고 심지어 숙박도 도착하고 나서 한 적도 있었어. 그건 좀 그거다. 완전 신기하다. 네, 그런 맞아. 그것도 그래서 있긴 해. 뭐 그런 완전. 것도 낭만. 그냥 부모님이 그냥 완전 가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다 잘 돼. 다 뭔가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때가 고향 방문이었습니까? 제 고향 방문이요? 네. 아니요, 제 고향 방문할 때는 계획 딱히 안 세우는데. 그렇군요. 네. 왜요?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저 같은 경우가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그러실 것 같긴 해. 근데 과학 좋아하시면. 여행 갈 때 한 번 무계획으로 가봤어요. 네. 아예 무계획? 아예 무계획으로. 오. 전현무 형하고 한번 갔는데 우와. 이 형이 숙박 안 정해놓고 가는 거야. 우와. 네, 우와. 그 돈이 많으면 가능하긴 해. 전현무 계획이 원래 리얼이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근데 갔는데 가서 오늘 어디서 살지를 몰라. 이게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다가 어떤 소도시에서 마음에 들면 여기서 멈춰서 그냥 자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해. 왜냐면 내가 어디서 자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고 이랬는데 진짜 도파민이 터졌습니다, 여행이. 재밌었겠다.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여행이 이만큼의 도파민이 안 나왔었구나. 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낭만 있죠. 네. 뭔가 그런 것이 진솔이도 낭만. 뭔가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 베이님도 계획 잘 세우세요? 저도 완전 계획이 없는
그걸 좀 즐기는 편이에요. 음. 약간 그 상황 그 상황에 갔을 때 그 여행지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치 못한 일들을 즐기는 편. 근데 그래도 숙박 시설을 안정하고 예약을 안 하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근데 가족도 다 진짜 그런 편이어가지고. 계획 세우는 것보다 가서 봐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놀다가 딱 가면은 사실 이제 그 방이 만약 빈 방이 있으면 네. 사실 안 팔리는 방이잖아.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렴한 방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차피 끝나는 시점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 아빠도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니까요. 그럼 세 분 다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막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시네요. 네. 그러네요. 어쩌다 보니. 완전 피드만 보였네.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세 분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계획 없이.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보통은 계획을 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운 이유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없으면 액션이 없기 때문에 아, 계속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세워야만이 그거를 수행을 해요. 근데 세 분은 계획 없이 여기까지 왔다? 나에게 대한 어떤 마감이나 계획이 없이도 노력하는 스타일인 거야. 근데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이게 정도까지는 궤도님이 아니에요. 하시는 일은 완전 능동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만 성취를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저희 지금 저희가 겪은 트레이닝 시스템과 이런 거는 수동적으로도 어떻게든 밟을 수 있는 근데 절차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겸손하게 하시는 네.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그렇다면 모두가 믹스가 돼야지. 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하게 이거는 그냥 겸손하게 누구나 여기서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획을 해놔도 네. 내가 요 안에서 이 계획을 따라가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획 없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세 분은 이거를 계획 없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재능도 있겠지만 이 동력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이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 분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는 계획 없이 왔다. 굉장한 재능들이 있다. 거기다 노력하는 거 대단한 거고. 네. 진짜 스위트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뭐 팩트예요, 팩트. 그래갖고 야 어쨌든 근데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신다. 저는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저는 뭐 계획한 게 없고요, 뭐 다른 것도 없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많은 분들 도와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거야. 이거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계획이 없다고 꿈이나 뭐 그 플랜 큰 플랜은 있을 수도 목표는 있지. 있- 목표는 목표는 있지. 목표는 있지. 네, 안 돼요. 그냥 약간 짜잘한 야. 것들만.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세 감사합니다. 분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데 이 겸손한 상황에서 이렇게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네. 오늘도 음. 그럼 매일 하루 막 투두 리스트 같은 거 저는 그런 거 근데 정하세요? 제가 정말 계획충이었어요. 진짜. 아, 저는 어느 정도냐면 원래 더 1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고 2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고 부담. 이거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막 10살 때 세운 내가 50살엔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왔는데 그때 막 이런 거야. 막 50살에는 나는 뭐 대한민국의 과학을 어떻게 하기 위해 어디 자리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거 막 세웠는데 제가 지금 와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50살이 됐을 때의 나를 세웠잖아. 네. 지금의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 이룬 게 많을 거 아니야, 50살의 계획은. 그쵸. 네. 그러니까 이 갭 때문에 되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막 계획을 세우면서도 스스로가 마치 이 계획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세우는 계획 같이. 네. 그래갖고 저는 사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어릴 때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결국 이게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거를 더 잘해서 뭘 하고 이게 불안함을 이기려고 쓰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하루만 살아요. 딱 하루살이. 하루의 계획을 봅니다. 하루의 계획.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완벽하게 완료했는가, 충분히 과학 이야기를 했는가, 요것만 보고
네.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럼 내일 또 하루를 사는 거야. 음. 네. 이게 좋더라고요. 네. 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 나는 음. 3시에 안들 과학 할 거야. 근데 아니다. 2시 40분에 도착해서 어허. 2시 42분에 엔믹스에게 인사. 그리고 5분 동안 대화 나누어서 막 옆 사람에게 인사 막 그런 것까지도 막 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 요 정도죠. 음료 이거 시킬 거다. 막 그런 것까지도 다 하세요. 음료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요때 커피를 마시겠다 정도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 3시부터 그 우리 세 분 만나서 네. 엠믹스랑 과학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그냥 하고.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충분히 우리가 과학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면 행복하게 이제 다음 스케줄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왜 그랬을까? 세 번째 회원님이 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 진짜 대박이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대단하시다. 완전 결국에는- N이시다. N. NJ시다. 완전 어. N이시다. 결국에는 INFJ. 모든 목표들이 막 다 과학과 관련돼 있네요. 과학 그럼요. 진짜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럼요. 우와. 과학. 오직 과학. 막 멋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 과학 얘기하는 걸로 유명해진 많은 분들. 저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과학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목표. 네. 근데 그러면은 과학을 이미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들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막 새롭게 연구 발견하는 것 하고 싶으세요? 근데 공부의 범위에 다 포함되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어. 발견. 새로운 걸 발견 아니면 누군가 발견해 놓은 걸 공부.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걸 발견하는 이 전자는 제가 하고 싶어도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후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역량이 됐다면 새로운 걸 발견했겠죠? 근데 정말 지금도 훌륭한 과학자들이 새로운 걸 발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역량이 부족해서 이걸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알리는 역할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멋있다. 우와. 그렇습니다. 멋있다. 열심히 공부한 걸 또 오늘 또 알려드리려고 온 건데 예. 네, 근데 저는 이 헤비 세레나데 요거를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이게 헤비 세레나데잖아요. 네. 이 의미가 무거운 사랑이 이 텅 빈 세상을 피어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사랑이 네, 뭐라고요? 텅 빈 텅 빈 세상을 세상을 피어나게 피어나게 만든다. 피어나게 한다. 네. 네, 좋다. 이게 한 문장으로 줄 네. 정도. 저는 너무 좋다.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랑을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좀 들뜨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달콤하고 가벼운 사랑의 노래 느낌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헤비 세레나데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면 분명히 달콤하고 막 발랄하고 날아다니고 들떠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 세레나데인데 네. 앞에 헤비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무겁고 단단한 어떤 사랑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겁고 단단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노래라는 거는 이건 가벼운 사랑 얘기가 아니구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헤비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겁고 아주 단단한 감정이 있는 사랑. 이게 아마 헤비 세레나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사도 이 해석에 대한 좀 서포트를 해줍니다. 가사에도 이제 블루밍이라든지 코스모스 나와요, 그죠? 네. 칼라도 나오고 심장 소리, 꽃잎, LOVE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어떤 흘러가는 가벼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도 아예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느낌? 무거운 무언가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피어나는 생태계를 아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막 대기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무언가를 다 만들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을 담은. 근데 이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텅 빈 행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라
테라포밍이라는 단어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테라포밍, 우리가 다른 행성, 예를 들어 화성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이걸 테라포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모지인 어떤 지역에 우리가 문명을 만들 수 있게 이주하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새로운 행성으로 사랑으로 이주하는 일종의 테라포밍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로맨틱하다. 그러니까요. 괜찮지 않나요? 네. 네. 대박인데? 여러분들 이거 과학이지만 과학 아닙니다. 왜냐? 엠믹스 노래입니다. 짱이다. 만약에 이 해석이 지루하다? 엠믹스 노래가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댓글 봅니다. 네. 누가 그래? 엠믹스 노래가 지루하신 분들 계신가요? 되게 재밌는 해석. 흥미롭다. 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헤비 세레나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곡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 이번 앨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아 근데 소개할 게 더 있나? 진짜 다 얘기하시면. 다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세 분은 어떤 이 마음가짐으로 요 앨범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제 테라포밍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세계관 내용으로 내용으로 된 가사들로 많이 곡을 발매를 했었는데 이제 블루 발렌타인부터는 이제 살짝씩 조금 더 약간 그 세계관을 설명하기보다는 세계관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발매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감정들도 많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모든 곡들이 다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요? 제가 한 말. 아니 딜레이가 좀 있어서 아까 전 얘기일 겁니다 아마. 오케이. 네, 아까 제 얘기일 거예요. 근데 되게 지금 말 딱 끝나자마자 저 뭔 소리요는 잘 어울리긴 한다. 뭔 소리요? 진짜 내가 진짜 진중하게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앨범을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뭔 소리요? 반성하세요, 반성. 반성하세요. 네, 집중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혜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네. 앨범은 다 이렇게 잘 소개한 것 같고요. 제가 헤비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느낀 점은 웃으면서 사랑 노래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행복했다. 활동이 지금 끝났거든요. 이제 물론 웃으면서 고음 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팬분들 앞에 있는데 막 자유롭게 웃고 막 하지 못하고 이제 멋있는 노래 하는 것도 물론 재밌죠. 멋있는 노래 하는 거 재밌죠. 근데 이제 팬분들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하는 게 진짜 재밌었다 이번에.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재밌었어요. 웃으면서 노래하는 거. 왜냐면 그렇죠. 죄송해요. 왜냐면 블루 발렌타인은 약간 사랑과 증오의 그 주제를 갖고 있어서 약간의 우울함이 약간 단편적으로 있었거든요. 살짝씩. 근데 헤비 세레나데는 그냥 오직 그로잉 모드였어요. 맞아. 네. 이번 블루 발렌타인 때는 살짝 뭔가 웃어야 되는지 좀 무표정해야 되는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냥 맞아 그냥 그냥 확장 무거운 사랑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베이님은요? 근데 베이님 텐션이 평소보다 많이 낮다고. 진짜요? 원래 얼마나 높으세요? 제가 근데 올린다 억테이다. 아니요, 제가 멤버들끼리 있을 때랑 다른 분과 함께 있을 때랑 텐션이 조금 달라요. 지금 저 때문에 약간 지금 좀 텐션이. 아니, 궤도님 때문이 아니라 네. 살짝 낯을 가려서. 그러니까. 저 때문이잖아 그러면. 아니, 때문이 아니라 궤도님 덕분에. 저 덕분에? 네. 덕분에 텐션이 그럼 좀 낮아졌나요? 네, 덕분에 제가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근데 있는 거죠. 낯가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해요. 뭔가 시선이 베이님이 왜 어때요?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부끄러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낯을 가리시는구나. 아직, 네. 맞아요. 낯을 좀 잘 가려요. 아이고. 맞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나가면 방송 꺼집니다. 왜냐? 내 방송이야. 그러니까 궤도님 나가주세요 하면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제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지금 낯 점점 안 가려지고 맞아. 있어요. 지금 점점 여러분들. 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낯을 덜 가리게 해주셔야 돼 이제. 더. 맞아, 좀 맞아.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베이님이 뭔가 조심하고 계셔. 네. 조심할 필요 없어요. 네, 편하게. 새로운 분을 보면 원래 항상 네. 그래요. 편하게 이게 왜냐면 네. 왜냐면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걸 아직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약간 지금 알아가는 그 단계여서 지금 저는 조심스러운 좋은 것 게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베인님이 약간 텐션이 높다 원래. 근데 지금 이 방송에서 조금 낮아졌다. 텐션이 약간 낮은 낯가리는 베인님도 좀 좋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매력 있어요 지금. 근데 원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낯가리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진짜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낯가리는 베인님도 굉장히 또 하나의 특성이죠.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앨범에서 활동할 때 뭐가 좋았냐면요. 네. 맞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 잘 돌아가, 잘 돌아가요. 네. 오 예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딱 이 시기와 딱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제가 연차도 쌓이고 팬분들이랑도 연차가 쌓이고 하면서 서로 약간 믿음이 확실히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말하지 않아도 눈에서 어. 이미 지금 진솔이가 이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어. 서로를 알아가고 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도 얘가 지금 어떤 표정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게 약간 훨씬 무거운 사랑의 앨범이랑도 너무 잘 맞고 훨씬 확장되고 훨씬 깊이 있는 사랑이다. 이 앨범과 너무 잘 맞아서 이게 확실히 시기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네요. 인정이긴 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엠믹스 곡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엠믹스 분들과 직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딸꾹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네, 베이님이 이런 고민을 한 적 있다고. 딸꾹질을 왜 하는 걸까? 네. 네, 요거 진짜 루브르 궁금했어. 박물관에서 한번 그랬다고 하는데 이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어를 다니면서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혜연이랑 같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랑. 네, 관람을 하다가 딸꾹질이 시작이 됐어요. 딸꾹질이 좀 심하게 계속 나왔는데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관람하는 내내. 그거 진짜 짜증나는데. 네. 관람에 관람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딸꾹질이 계속 안 멈췄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딸꾹질이 왜 안 멈출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멈출까? 멈추면 좋겠는데. 네. 근데 약간 딸꾹질도 저는 되게 좀 소리가 좀 크게 나와요. 그쵸? 해봐.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그거 연기를 이러나? 할 수 있나? 딸꾹! 약간 이렇게 약간 뭐 오바. 약간 이렇게 어.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나와요. 평소엔 괜찮은데 그 루브르 박물관 같이 조용히 관람하는 데 오시잖아요. 네. 약간 애들이 막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맞아요. 근데 조용하진 않던데. 그래요? 사람이 너무 사람이 많아. 많아. 너무 많아. 사람이 많긴 해. 네. 근데 작품 쪽은 좀 조용하지 않나요? 그 작품 쪽에서는? 복도는 좀 시끄러운데. 약간 주변에 그냥 사람이 많은 관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관람하시는 분들이 계신 데서 딸꾹질 계속 하는 게 좀 죄송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렇게 안 멈추다가 혜연이가 저를 한번 찍어줬는데 너무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게 길게 찍어줬었단 말이죠. 오케이. 왜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 깜짝 놀라서 딸꾹질이 잠깐 멈췄었어요. 놀라서? 네. 그걸 보고 놀랄 정도였어? 네.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 덕분에 딸꾹질 엄청나고 말했잖아요. 왜 기억 안 나요? 내가 그때 너 14등 신호도 찍어줬을 때? 근데 원래 와서- 13등신이세요? 아니요. 원래 한 12등신 정도 되는데 제가 2등신 더 놀렸어요. 그냥 그렇게는 아닌데 그런데 또 다시 딸꾹질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래서 못 멈췄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 어느 순간 멈췄어요. 아, 그래서 어. 눈물 방울간 나올 때까지 계속 딸꾹질. 눈물 방울간 나올 때까지 계속 딸꾹질 하는 야 거예요. 이거 스토리에서 이거 반전이 여러 개인데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해서 촬영팀에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촬영을 해서 딸꾹질 계속 하는 걸 찍어야겠다. 그래서 네. 딱 카메라에 들었는데 딸꾹질 안 했어요. 와. 카메라를 드니까 와. 딸꾹질 멈췄구나. 네. 널 농락했구나, 네 딸꾹질이. 네. 근데 그 전까지 막 뭐야? 옆에서 다른 분들이 계속 막 놀래켜주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딸꾹질이 안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심리로 딸꾹질을 하고 왜 딸꾹질 시작을 하고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그럼 나도 네. 진짜 궁금해. 이거 궁금하세요? 알고 계세요? 딸꾹질 왜 하는지? 아 뭔가 저 딸꾹질 어. 너무 짜증날 때 막 몇 번 찾아봤을 때는 어. 다이어프레임과 관련이 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생각보다 과학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뭘까? 공기가 잘못 들어갔나? 와, 아니 근데 베이님이 설명을 진짜 잘하신다. 이거 이야기를 맛깔나게 잘 살리세요. 스토리를 되게 아, 잘해요. 어우 감동했어요. 다행히 몰입이 어. 좀 되셨나요? 너무 네. 몰입했어요. 너무 재밌는데? 다행이다. 그냥 딸꾹질 스토리라고 딱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몰입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또 그 뒤에도 계속 좀 딸꾹질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또 정말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는데 뭐 촬영이 있는데 갑자기 딸꾹질이 나. 네. 그럼 이때 우리가 방법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 제가 좀 해드릴게요. 딸꾹질이 무엇인가? 네. 네.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가? 네. 네.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딸꾹질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네. 이 신경 자극으로 호흡 근육인 횡격막 아, 요게 이제 다이어프레임.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수축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횡격막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얘가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갑자기 이제 갑자기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공기가 급격하게 흡입이 되면서 몸의 방어 기전으로 성대가 닫힙니다. 이렇게 상황에서 유입되던 공기가 이 닫힌 성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딸꾹이에요. 네. 그러니까 깍!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를 요 딸꾹하는 요거가 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지 요 상황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이 딸꾹질을 하기 직전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계셨어요? 딸꾹질 직전에. 어떻게 뭐 특별한 걸 했나? 물을 뭔가 급하게 마셨다던가 뭔가 어쨌든 딸꾹질 직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요렇게 돼서 일단은 횡격막이 왜 수축이 됐는지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왜 멈췄는가 그때 혜원님이 14등신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네. 웃겼잖아요 되게. 네. 너무 웃겼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때 웃는데 웃는 그 웃음 때문에 횡격막 리듬이 다시 정상화가 된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얘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수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서 뭔가 웃음이든 어떤 다른 외적 요인으로 얘가 한번 리셋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 어떤 호흡이나 어떤 패턴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깜짝 놀래키면은 멈추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것도 놀라서 그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상화되는 이 패턴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좀 민간요법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몇 제발요. 가지 있습니다. 네. 1번 숨 참기. 네. 숨을 참아서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뇌가 호흡을 조절하려고 이제 신경계에 집중하면서 이 횡격막 신경의 잘못된 리듬 여기를 강제로 리셋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지금 딸리니까 이거 지금 뭔가 비효율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강제 리셋을 통해서 다시 정상을 시켜요. 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숨 참기 힘들어요. 네, 숨 참기 힘들어요. 네. 네. 아니요. 근데 숨차기- 숨을 참아도 그렇지. 그러니까 숨 참는 그러니까 힘들어요. 도움 안 되던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맞아 도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좀 좋습니다. 네. 물 마시기. 네. 네. 그쵸. 물 마셔면 이러세요. 그렇죠. 물을 삼키는 요 행동, 요 차가운 감각, 특히나 차가운 물로 하면은 식도 옆에 미주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뇌가 딸꾹질 신호 대신에 무언가를 삼키는 신호에 집중을 하면서 횡격막이 또 진정이 돼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그 물을 머금고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아예 반으로 완전 접어요. 완전 반으로.
그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신 네. 방법이다. 그 방법을 많이. 그 상태로 입안에 물을 조금씩 삼킵니다. 숨을 참은 상태로. 1번과 2번이 약간 조합이죠. 요거를 하면은 멈추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는 이걸 효과를 좀 많이 봅니다. 그거 나- 좀 효과 저도 있어. 나 이걸로 저번에 효과가 물 있을 것 같아요. 머금고 이렇게 90도로 하고 있다가 삼키기 전에 딸꾹해가지고 코로 들어간 적 있어. 맞아요. 그러면 아파요. 진짜 그래서 위험성은 좀 있어요. 나 네. 진짜 코로 들어간 적 있어.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꽤 효과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걸 많이 써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사실 놀래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맞아요. 사실 이 뭐 의도적으로 이제 놀래켜 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몸이 대비를 하니까 놀라질 않아요, 잘.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놀래킨다는 게 잘 효과가 없어서 어쨌든 중요한 게 이 횡격막의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가 관련된 방식을 하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헤비 세레나데가 이 베이님의 딸꾹질과도 관련이 꽤 있습니다. What? 왜일까? 감을 보세요. 못 잡겠다. 그 커진 심장 소리를 들어봐. 네. 네, 요게 이제 심장 박동, 호흡, 횡격막의 긴장까지 연결되는 가사입니다. 커진 심장 소리를 들어봐. 네, 그리고 이제 와. 영원히 기억될 이 순간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 네, 그 딸꾹질 같은 경우가 지금 베이님도 기억이 나. 네, 기억. 생생하잖아요. 네.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있었던 그 일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네. 딸꾹질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딸꾹질과 다른 감정이 연결이 되니까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렇네. 치면 모든 게 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건데. 괴소리 시작됐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아니 이거를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엠믹스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 진짜 소리죠. 웃겨. 엠믹스의 경험. 딸꾹질은 생각이 많이 생생하게 나는데 막 뭐 그때 뭐 먹었던 점심에 뭐 먹었는지 막 그런 건 딱히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 딸꾹질이 그렇게 지금 관통하는 이 문장인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이 순간 딸꾹질. 그리고 보세요. 가사가 된 꽃잎들을 봐. 네. 네. 이게 가사가 된 꽃잎이라는 표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 되게 예쁘죠. 그죠? 예쁜 가사예요. 딸꾹질이라는 건 뭐냐? 딸꾹질은 언어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어쩌면 언어 이전의 소리예요. 언어 이전의 소리.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벅찬 감정은 이게 어떤 단어 문장이 되기 전에 네. 몸에서 먼저 새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단어로 말을 안 했는데 네. 이미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꽃잎이라는 것, 가사가 된 꽃잎을 봐. 꽃잎이라는 것은 일종의 딸꾹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먼저 튀어나온 감정의 조각, 이걸로 튀어나와. 딸꾹질의 조각. 튀어나왔어. 오케이, interesting. 튀어나왔고 이게 이제 언어로 바뀌어서 가사가 되는 거죠. 근데 꽃잎은 뭔데요? 꽃잎이 딸꾹질. 아, 근데 보세요. 가사가 된 딸꾹질들을 봐. 이러면 예쁘지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사가 된 꽃잎을 봐. 꽃잎이랑 딸꾹질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렇게 은유를 한 겁니다. 꽃잎으로. 아, 오케이.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보세요. 굉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딸꾹질, 네. 쌍디귿, 꽃잎, 쌍기역. 된 소리죠? 아, 오. 된 소리죠? 둘 다 된 소리네. 된 소리예요. 딸꾹질 아니면 굳이 꽃잎이라는 말 썼을까요? 그렇긴 해. 진짜 그런 게 있죠? 잘 없긴 해. 그래 없어 잘 없어. 뭐 낙엽이라던가 이렇게 했겠죠. 도로 오열. 그리고 우와.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이미 넌 불러본 멜로디. 맞아 이미 너무 불러. 이미 넌 불러본 멜로디 뭐냐? 조금 전에 했던 딸꾹질이에요. 이미 음. 해봤던 딸꾹질인 거야. 계속하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한 번 하면 멈추지 않긴 해. 아니 너 진짜 소름 돋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미 딸꾹질을 해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이미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그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딸꾹질을 아니 근데 해봤을 거 잠깐만 아니야. 지금 참 베이님이 이렇게까지 몰입을 했는데 갑자기 혜원님 너 진짜야 가짜야 이건 뭐야? 아 왜 안 믿어 사람을? 아니 아 이렇게까지 이게 해석을 한다. 이 반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했어. 근데 진짜 아니, 그 해석을 한 게 너무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니까. 보세요. 딸꾹질은 내가 의도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맞아. 게 리듬이 있고 어떤 간격이 있어요. 일종의 멜로디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고 반복적이지만 몸이 제멋대로 내는 비트입니다. 딸꾹 이게. 그죠? 네. 근데 보세요. 이게 이미 넌 불러본 멜로디인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딸꾹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모두가 멜로디를 한 번씩 그렇죠. 네. 박자에 맞춰서 해봤었던 거야. 이거를 이제 사랑으로 치환을 하면 이미 사랑의 멜로디는 우리가 모두가 해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불러봤던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몸이 알고 있는 이미 넌 불러본 멜로디다. 딸꾹질. 딸꾹질이 알고 보니 되게 로맨틱한 거였네. 그럼요. 그래서 보세요. 심장은 박자를 치고요. 네. 횡격막은 튕기고 성문은 닫히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요거 3박자가 맞으면 이미 우리 몸이 먼저 불러둔 멜로디가 그러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믹스토피아에 도착하면 심장 박동이 더 커지겠죠? 네.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횡격막이 좀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횡격막이 수축이 된 엠믹스. 와 레이어드가 막 계속 쌓이다. 와. 그렇죠. 여기서 딸꾹질이 일어나. 그러면 어쩌면 이 헤비 세레나데는 딸꾹질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다. 와 진짜 세계관까지 연결. 와. Incredible. 그러니까. 진짜 대박. 그리고 또 딸꾹질 좀 귀엽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헤비 세레나데랑도 뭔가 잘 연결이 돼요. 어쨌든 뭔가 좀 무거운 이 소리가 몸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 가슴과 횡격막 사이에 무게를 만든다. 어떤 노래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오케이. 괜찮죠? sure. 네. 와 딸꾹질 이렇게 해석을 해주다니. Whatever you say. 그래서 헤비 세레나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딸꾹질, 생리학적 세레나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세레나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헤비 세레나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 왜냐? 생리학적인 세레나데이기 때문에. 우리 딸꾹질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막아요. 그런 거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 이 헤비 세레나데. Be inevitable. 야, 네. 좋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혜원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커진 그 소리. 혜원님이 이제 정말 밈도 많이 하시고, 오. 네, 외모 체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영상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밈을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이 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잠을 거의 못 잤다. 아예 못 잤어요. 네. 이날 아메리카노를 얼마나 드신 거예요? 물 대신 아메리카노 마셨어요. 아, 그러면 진짜 그 계속 당시에 그냥, 네. 이 좋은 밈이 나온 거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그날 참 힘들었는데요. 승무원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그때 너무 이제 스카프가 목 위로 올라와 있어서 좀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울을 봤는데 예쁜 척하면서 거울 보면 조금 머쓱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한 방 지르고 거울 봐야겠다. 뭐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만약 준비해서 했다면 이런 역대급 밈이 안 됐을 텐데. 그죠? 인정. 용돈 주셨다. 와, 감사합니다. 믹스 바라기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10,000원. 와. 네, 고맙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때 역대급 밈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피곤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 그건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그 피로 물질이라는 게 쌓여요. 우리 몸에는. 최근에 이런 질문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피로 물질들이 쌓이는데 카페인을 먹으면 네. 피로 물질들이 그러면은 제대로 작용을 못 하니까 피곤할 때마다 계속 카페인을 마셔주면 정말 깨끗한 거 아니냐. 항상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피로 물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피로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우리한테 달라붙어서 이제 피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모양이랑 카페인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먼저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물질들이 못 달라붙고 얘네가 달라붙으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다고 느끼지만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카페인들이 사라지면 이 몰렸던 피로 물질이 한 방에 달라붙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피로 물질들이 굉장히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카페인 요거를 잘 차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뇌 시냅스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왜냐면 여전히 피로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면이 굉장히 지연이 됐고 이 맞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네. 일시적인 화학적 각성 상태를 맞이한 혜원님의 뇌가 찰나의 순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초고속 연산 속에서 네. 빚어낸 결과가 바로 외모책이다. 아시겠죠?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엄청나. 뇌 시냅스 나오니까 뇌. 아 근데 진짜 오늘도 잠 못 주무신 것 같은데? 늦게 잤어요. 어제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요. 몇 시에 주무셨어요? 4시,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9시 안 돼서 일어나. 주무셨네요 그 정도는. 에? 다시 원래 한번. 8시 과학 아시면서도 왜 괜찮다고 하세요? 저도 조금 자요. 저 잠에 대한 과학책 읽었었는데 사람이 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8시간 말 재밌다. 자야지. 아니, 그거 일찍 죽는데요. 오. 잠 안 자면 근데 5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맞아요. 알면서도 5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평소에? 저도 별로 못 자요. 약간 잠 일부러 자고 아니면 싶은데 못 주무세요? 그냥 자고 싶은데 못 자죠. 바빠서요?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요새는 패턴이 좀 해외 갔다 와가지고 패턴이 바뀌어서 아. 되게 일찍 일어나요. 아. 12시에 잠들어서 5시쯤 일어나서 5시부터 일하고 있어요. 그거 고치셔야 되는데. 맞아. 끝나고도 뭐 있으세요? 뒤에 또 있죠. 진짜 아이돌이시다. 아니 뭐 아이돌이 갑자기 아이돌이시다야. 그래도 저희가 지금 활동 끝나고 와. 잠을 그래도 잘 수 있는 기간이라 아, 그래도 모두들 깨어 있는 시간에 일하는. 그럼 못 주무시는 거가 아니라 그럼 안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 못 자요. 그러니까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피곤한데 시간이 insomnia. 있는데 인썸니아예요. 인썸니아. Yes. 네. 그렇구나. 그건 제일 슬픈 거지. 그거 진짜 제일 슬퍼. 잘 수 있는데 못 자는 거 진짜. 그리고 싫어요. 그거 심리적으로도 힘들어. 계속 자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자면. 있는데도 어. 잠이 안 와서 다시.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진짜 근데 힘들어. 핸드폰 보시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어. 핸드폰 안 보고 음. 눈만 감고 있었어요. 어. 와 진짜 이렇게까지 잠이 안 온다고? 진짜 진짜 아예 안 보고 어. 불 간접 조명도 안 켜고 불을 다 끄고 다 끄고 그러지 암막 말고. 같은 거 다 해놓고. 살짝 불을 켜놓고 네. 제가 그 책 하나 드릴게요. 과학책 딱 피잖아요. 아. 이거 진짜 진짜 인정. 근데 진짜 의외로 정말. 밤에 보는 책 잘 읽혀요. 그러니까 어떤 책 읽으세요? 밤에 보는 책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제가 골라드릴게요. 제가 소설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어. 소설은 잘 읽히더라고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돼. 제가 철학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철학책 재밌어. 좀 재밌던데? 아 그래요? 철학책? 되게 저한테는 안 맞았던 어.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러니까 읽히긴 읽히는데 짜증나게 계속 읽혀.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읽는구나 그냥.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읽어, 이해 그냥. 안 하고 그냥 읽어. 맞아. 진짜 읽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저도 이제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뭐 조언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제가 그 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은 잠을 잘 못 자요. 왜냐면 그 에너지가 세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밝은 빛이 있으면 잠을 안 자도록 설계가 돼 있으니까 몸이 불을 다 끄고 이 폰으로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누르고 네. 폰을 엎어놔 조명이 안 켜지게 진짜 기절해요. 정말 몇 개 있어요. 네. 아니면 ASMR은 네. 해봤어? ASMR보다 제가 보내드린 영상이 짱이에요. 그 침착맨 우주의 규모라는 영상인데 아니 근데 다 해봤는데 진짜 그냥 눈 감고 제 영상은 안 봤잖아요. 제 영상 안 봤죠? 안 봤죠? 제 영상 안 보셨잖아요. 진짜 오늘 밤에 해보시면은 바로 저한테 와 궤돌 진짜네요. 아 전 잘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자요 진짜. ASMR은 들어봤어? 나 ASMR 다 해봤는데 들으면은 제가 잠 진짜 잘 못 자겠는데? 이 정도로 잠이 안 오네. 안 된다니까. 내가 다른 제가 건안 돼. 봤는데 4시간이 지났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돼요. 그거는 약간 다른 언어, 아예 모르는 언어로 누가 조근조근하게 말하는 거 들으면 나 근데 지루해서 라디오 같은 거 잠들던데. 틀어놓고 잔 적 있는데 악몽 꿨어. 그 목소리가 계속 막 이렇게. 그럼 나 궤도님 악몽 꾸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근데 이거는 정말로 진짜 잠 옵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한번 해볼게요. 궤도 네, 정말. 선배님의 애 영상이었어요? 제 영상이 진짜 잠이 잘 와요.
진짜 죄송해요. 그건 줄 모르고. 뭐였는데요? 그냥 ASMR 계속 얘기해서 알고 보니 그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근데 같긴 해요. 진짜 과학이 정말 직방입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정말 효과 보신 분들이 정말 주변에 정말 많아서 제 주변에는 제 영상 없으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중독이다. 정말 이거 진짜 기절입니다. 이거 한번 효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아요. 베이님은 잘 주무시나 봐요? 저는 잘 잘 때도 있고 잘 못 잘 때도 있어요. 그 전날 몇 시에 일어났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뭘 얼마나 움직였냐, 저 에너지 소모량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 달라요. 건강하시다 그러면. 진짜 건강하다. 이거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것 같아. 그리고 좀 그 캔들을 조금 켜놓고 켰다가 끄면은 훨씬 잠을 잘 자더라고요. 저만의 방법이에요. 근데 캔들은 좀 환기 자주 켜야 돼요. 네, 환기 좀 어때, 잘 이게 어쨌든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막 너무 우리 몸에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너도 캔들 있구나. 네. 어. 그게 뭔가 좀 그게 뭔가 심신의 안정을. 네, 주는 안정을 거죠.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켜놓진 않고 그냥 한 5분 정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냥 느낌만. 너 그 캔들 있어? 소리 나는 캔들? 탁탁 소리 나는 거. 아니요. 나 그거 있어. 어. 내가 나중에 들려줄게. 되게 소리가 좋아. 그 언니 침대 옆에 있는 거? 어. 본 거 같은데? 그거 우드웨크여가지고 소리가 팍팍팍팍 ASMR 소리처럼 팍팍팍 내면서 막 나. 나중에 들려줄게. 그거 되게 소리 좋아요. 맞아. 좋네요. 어쨌든 좋다, 한번 좋다. 아니 잘 주무셔야 돼. 근데 혜호님이 3년 전보다 잠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혜연님 계속 잠을 못 자. 무슨 그러니까. 근데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건 맞아. 진짜. 이게 주변에 잘하는 맞아. 좋은 방법이 맞아요. 내가 잠을 잘 자고 잘 먹는 거예요. 맞아. 내가 체력적으로 좀 맞아. 건강해야지. 맞아. 남을 챙길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맞아. 그치. 내가 여유가 있어야 맞아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맞아. 맞아. 여유가 진짜. 없으면 좋은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항상 잘 주무시고 잘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인정.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잠 꼭 잘 챙기세요. 잘 자. 잘 자요. 잘 자. 네, 좋습니다. 그 4년 전에 데뷔 트레일러 요거 사실은 저희 채널에서 왔을 때 2023년에 혜원님, 규진님하고 봤었던 영상인데 네. 릴리님 떨어뜨리는 거. 요런 대사 한 적 있으시죠? Why should we go there? Not because that is easy, but because that is hard. 이거 네. 요거 직접 하신 거죠? 제가 직접 생각한 릴리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 멘트를 나레이션을. 그죠? 이거 그 케네디 대통령이 Sure, 했던 why 말이거든요. sure, why not? 네. 야, 근데 아닐걸요?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트레일러. 릴리님 목소리 아니에요? 제 목소리인데요. 맞잖아.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오케이, 이건 오케이, 케네디 오케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되게 그쵸, 유명한 그쵸. 문장입니다. 그쵸. 네. 오케이. 야, 근데 맞아요. 진짜 이게 어쩌면 엠믹스가 더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무언가 그런 노력, 도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반세기 만에 정말 거대한 또 뉴 프론티어 아르테미스 2호가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기 여전히 엠믹스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까? 어려운 길을요? 어려운 길을 갑니까? 그냥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죠. 맞아요. 뭐. 어렵든 쉽든. 어려우면 그 어려운 길이 되겠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쉬우면 쉬운 길이 되겠고. 어렵든 쉽든. 네. 죄송합니다. 너무 네, 말할 거리가 없는 아니요, 대답이었죠. 좋아요. 어렵든 쉽든 내가 가면 어려운 길이 되겠고.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어떤 의미였죠? 그냥 모든 길을 네. 가고 싶은 생각 안 쓴다. 신경 안 어려운 쓴다. 길이라서 네. 고르지 않는 게 어려운 길만 고르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길을 간다. 네네네. 오, 좋다. 그렇군요. 좋다. 어려운 길, 쉬운 길 가리지 않는다. 네, 가리지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 네. 있던 거 처음 봐. 왜? 걔도 당황. 진짜 웃겨. 당황. 정말 누가 재밌네요. 네. 나는 이 길이 나도 어디로 알고 가는지. 나도 알고 싶어. 올라갔어요. 오케이. 당황하셨다고. 근데 릴리님이 되게 재밌네요, 진짜.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언니가 진짜 저희 그룹에서 정말. 아니야. 진짜. 여기 진짜 재밌는 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데.
아, 근데 제가 입을 다문 거는 사실은 뭐 이게 릴리님의 요거 뭐 어떤 이 방향 때문에 제가 뭐 답하기가 좀 뭐 대화하기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릴리님을 딱 보는데 릴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되게 보고 있게 돼요. 오. 그래갖고 약간 사람 끌어들이는 마스크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저도 하고 좀 놓친 거지. 뭐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 아싸. 네. 좋아요. 야, 네. FE3 5포로 가볼까요? 왜. 근데 네. 아르테미스 2호 제가 보낸 질문은 그럼 넘어가는 건가요? 뭐 궁금하세요, 근터? 저는 저는 딱 그 여쭤보셨던 시기에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2가 딱 그때 되게 화제였었어요. 예. 근데 전 되게 알고 싶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달로 몇 번 갔어요? 우리가 인류. 달에 착륙한 횟수 아니요, 그냥 가까이만 가는 다 거라고. 가까인 것까지는 꽤 많이 시도? 갔죠. 네. 유인, 무인 합쳐서 아니요. 유인만 너무 어려운 단어. 그러면 사람이 달에 내린 거는 네. 총 6번. 12명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약간 그거는 아폴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폴로 미션이죠. 근데 아르테미스 미션은 뭐예요? 아르테미스 미션은 이제 그때 달로 6명이 갔었고 아폴로가 네. 아폴로의 쌍둥이 동생이 아르테미스예요. 네, 알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갔던 6번의 네. 12명의 우주 비행사는 전원이 남성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쌍둥이 여신인 아르테미스 미션을 넣고 이번엔 최초로 여성 우주인이 달에 내려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근데 다 여성이 아니던데요? 남성. 맞아요. 섞여 있죠. 섞여 있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여성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 아르테미스 미션 이름을 붙였고 거였네. 여성을 위한 우주복도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네. 왜냐면 그 당시엔 전부 남성이었기 때문에 우주인 그쵸. 자체가 그래서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오랜만에 가지만 예전에 아폴로 미션 때는 네. 가는 게 목적이었어. 가는 게. 그쵸. 딱 가는 거. 네.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근데 지금 아르테미스는 이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우리가 자리를 잡아서 아예 달에 상주를 할까? 달을 조금 더 진지한 전초 기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완전 막 되게 좋아했구나. 다 안전하게 돌아오고 막 그래서. 맞아요. 진짜 좋은 거였네. 음. 제가 계속 뜨길래 약간 저희도 모르게 또 엄청 미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사에서 하는 거. 근데 이번 게 막 유독 엄청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이게 왜 유독 특별하지라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달로 그렇게 6번을 간 이후로 네. 그 뒤로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조금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관광을 갔던 과거랑 달리 이번엔 아예 이민을 가서 거기서 상주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달에 네. 먼저 가는 걸로 경쟁을 하던 구도였어서 네네. 사실 정말 뭐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도 있었을 정도로 되게 위험했어요. 실제로 아폴로 미션도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처음에 달에 갔잖아요. 아폴로 1호, 2호, 3호는 아예 얘네들이 달로 가는 시도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용 기체인데 1호, 2호, 3호 폭발로 그 우주인이 사망을 해요.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모두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신 우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추모의 목적으로 테스트용 기체에다가 아폴로 1, 2, 3호라고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4호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모가 들어올 정도로 사람이 죽을 정도의 위험한 일을 해야 될 만한 이 둘 사이의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군가 우주 미션으로 죽게 되면 너무 큰일이에요. 왜냐면 인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고려할 게 많고 우주인이 우주라서 방사선을 얼마나 맞았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럼 진짜 잘 된 거네. 그렇죠. 잘 돼야 되고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저희가 계속 우리 엠믹스가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왜 이렇게 궤도님 방송인데 엠믹스만 잡냐 하는데 원래 그래요. 저희 초대석을 처음 보신 분들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초대석의 주인공은 게스트입니다. 어. 저는 주로 오디오만 나갑니다. 네. 이게 좋은 거야. 이 화면이. 네. 조장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네. FE3 오포 3부작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믹스톱에 도착을 한 건데 네. 음원 1위까지 3년 8개월이 걸리셨죠. 25년 10월에 이제 음원 1위를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2388시간 연속 1위였던 골든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강자를 밀어낸 순간이었어요 그때. 진짜요? 네. 2388시간이었다니.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정규 대박이다. 앨범인데 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예측하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예상 못했어요. 진짜 늘 절대 예상. 늘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늘 바랬지만 어. 예상은 못했어요. 네, 예상은 못했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준비를 했는데 음. 이렇게 성과가 좋을 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음악계가 가요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있고.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고유의 어떤 음악적인 특성을 잃지 않고 계속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때 굉장히 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어쩌면 그 FE3 O4라는 요 시리즈의 이름이 이게 자철석이잖아요. 그죠? 자성어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유의 어떤 이 자성, 음악적 자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 가능했던 일이었다. 네. 와. 이게 되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베이님이 가진 자성. 네, 요것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이 도토리 좋아해 영상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보셨어요?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도토리 좋아해 하고 사람들이 도토리 좋아해를 이렇게 막 쓰니까 그걸 너무 부러워하시다가 갑자기 배진솔 좋아해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신 거죠, 이 제품명을. 네. 네, 근데 그거를 쓰고 이제 또 막 배진솔 좋아해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눈물. 네, 이때 어떤 맞아요. 감정이셨어요? 그냥 음, 너무 감사했어요. 음. 되게 늘 늘 감사 아니야. 뭐라? 아니요. 설마. 아니에요. 너 지금 지금 글쓴 채팅창도 거예요. 좀 도배하고 아니야. 있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와, 이러면 베이 우는데. 안 돼. 어때? 근데 그래, 원래 감사해요. 어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토리 좋아해라고 해서 음. 이름을 썼는데 도토리 좋아해가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도토리가 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맞아, 그냥 맞아, 막 맞아. 말했는데 그걸 보고 앤서가 배진솔 좋아해라고 써주셔가지고 음. 그걸 보고 되게 그냥 그 사랑받고 있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진짜 좋았어요. 이 감사해서. 영상 이거 길지 않은 영상이거든요. 이거 쇼츠는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귀여운 영상이에요. 정말 그 도토리 좋아해부터 야 이거는 진짜 꼭 보셔야 돼. 네, 이거는 더 화제가 됐어야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니까 굉장히 이 베이님의 매력이 거의 100%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네, 저도 그거 진짜요?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그 도토리 좋아해 막 도토리 좋아해 도토리 너무 좋겠다 막 이러는 그 과정이 귀여워. 그 발상이 너무 귀여워. 맞아, 맞아. 도토리가 내 이름. 맞아, 맞아, 뭐 맞아. 그게 너무 맞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응원법 박자 맞추는 회원님 영상도 있어요. 그죠? 네. 이거 잘 맞춰 주신 거죠? 네. 처음에 자꾸 틀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약간 저희 그렇게 음방용 인트로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앤서들이 착각을 했다가 이제 그 음방용 인트로를 잘 몰라 하니까 이제 제가 잡아줬죠. 요때 근데 이렇게 좀 잘 잡으시나요? 이젠 너무 잘 알고. 막 그때 막 그리고 저희 인트로가 되게 작아요.
띵띵띵띵. 아. 근데 이제 환호 소리가 크니까 박자 맞추기 어려웠나 봐요. 안 들려서.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려준다 했어요. 저희는 인이어 끼고 있으니까 잘 들리거든요. 아, 이 영상도 되게 재밌습니다. 맞아. 네. 근데 사실 응원법 틀리신 것도 진짜 귀여워요. 맞아. 진짜 귀여워요. 근데 그거 봐서 생방송? 네, 생방송 귀엽더라요. 진짜 귀여워. 저희 생방송 때 한번 그 나 생방송이어서 애들한테 틀리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1년이가 나 그거 봤어? 엔서 응원법 틀린 거 봤어? 그래서 봤는데 너무 귀엽게 틀린 거예요. 진짜 귀여웠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서 귀여워! 이러면서 봤어요. 다 같이, 맞았는데. 다 같이 틀린 거잖아요. 그것도 다 같이. 네, 틀리면. 근데 들어가는 사실 박자를- 그분이 맞으신 네. 건데 맞아, 아무도 안 맞아. 따라가. 맞아. 혼자 자기 맞아, 틀린 맞아. 줄 알고. 맞아. 맞아. 릴리 했다가 다시 들어가. 아무도 안 부르지. 모두가 틀릴 때는 맞은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혼자 빼셨어. 맞으셨는데. 맞아.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귀여워. 아, 좋습니다. 귀여워. 네. 릴리님은 이제 릴리리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독서의 릴리리아. 진심이세요. 네. 진짜 네, 퀸. 3년째 북앤 무비 클럽 릴리리아 3년이 릴리딩을 됐구나. 운영 중. 네.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네. 제가 원래 그냥 북클럽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활동하면서 제가 또 책을 끝까지 읽을 시간이 없을까봐 뭐 활동이나 그럴 때 네. 그래서 무비도 같이 했어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약간 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왜냐면 이제 책마다 빠르게 읽히는 책도 있고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책이 있으니까 제일 빨리 읽은 건 뭐예요?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가 좀 빨랐어요. 그거는 좀 빠르게 읽으셨고. 되게 작아서 그거 좀 빠르게 읽었는데 이미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읽을 때가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린 거는 뭐가 있었어요? 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제일 오래 걸리고 있어요. 한국 거? 에마. 아니네. 아니요, no. 에마 그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옛날 책이기 때문에 되게 약간 오래 걸려요. 한 문장 읽는데 이해를 약간 뇌를 계속 굴려야 돼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이게 앤서분들도 같이 책을 읽으시는 거죠? 네, 아마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억지로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읽고 싶은 릴리더스 분들만. 뭐 가끔씩은 이제 이번 초이스는 내 스타일 아니다라고 하시면 스킵하셔도 되고 그냥 편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책을 읽지만 이미 영화로 나온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쵸. 그냥 영화로 보시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네. 프로젝트 헤일 메리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책과 영화. 그 작가님의 다른 작품 책을 샀어요. 앤디 위어 작가님의 네, 앤디 웨어 작가님의 마션? 더 마션을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마션 정말 재밌죠? 진짜 재밌었어요. 뭔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책이에요. 정말 재밌죠? 되게 네. 수학적으로 막 되게 뭔가 분석을 다 맞아, 하잖아요. 맞아. 저는 그런 거 좀 흘려 읽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거 하나씩 다 이해하면 더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전 그런 거를 좀 스킵하면서 봐도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요, 물론 맞아요. 스킵하진 다 읽지만 그래도 이해는 다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봐도 재밌는데 네. 그 디테일한 계산이나 그 접근 방식이 완전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앤디 위어라는 천재 작가의 같으셨어요. 작품에서 나오는 네. 등장인물은 일종의 네. 히어로 초능력자인데 네. 어떤 초능력이 있냐면 과학 초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네. 과학 교사거나 뭐 과학자거나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진심 네. 지니어스. 이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네. 예를 들어 하늘을 날거나 레이저를 쏘거나 뭐 이런 게 네. 아니라 네. 과학으로 풀어요 모든 문제. 그래서 그래서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감자가 몇 개 필요하지? 이런 걸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온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진짜 꼭 보세요. 네, 스포 안 돼요? 하지만 네. 절대 스포. 저 볼 거예요. 영화도 너무 괜찮고요. 원작 소설도 맞아요. 너무 괜찮아요. 저 소설 꼭 샀어요. 그래서 음. 꼭 읽을 건데 릴리아 릴리딩으로 할지 말지 고민되기도 하지만 네, 언젠간 꼭 읽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SF 관련돼서 뭐 혹은 뭐 좀 그런 과학 관련된 교양서들
이런 것도 한번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과학을 그런 픽션을 통해서 접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픽션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무거운 과학책을 읽는 것보다는 어허. 이제 재밌게 어떻게 막 판타지와 함께 뭐 그쵸, 어떻게 그쵸. 막 푸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았어요. 테드창 뭐 단편들도 너무 좋은 게 많고 음. 그 영화 컨택트 보셨어요? 아니요? 외계인이 이렇게 지구로 딱 와갖고 도착해서 벌어지는 아니요? 테드창 소설로 네. 이제 만든 영화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영화는 좀- 좋아하니까 봐야겠다. 근데 뭔가 저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약간 과학자분, 그러니까 당연히 앤디 위어는 그분도 이제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만 가끔씩은 영화나 그럴 때 과학이 좀 틀리는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즐기세요? 아니면 약간 너무 신경 쓰여요? 너무 좋아요. 진짜요? 저는 왜냐면은 어쨌든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쵸, 안 그러면 그쵸. 다큐멘터리니까. 그쵸.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서 나오면 너무 좋아. 이걸로 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 부분을 고치는 거를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서 왔을까를 놓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과학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SF 작품들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과학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해요. 진짜 그런 거 같긴 사랑하시는 해요. 분. 그럼요. 지금도 뭐 영화가 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디스클로저 데이 이제 곧 나오고요. 네. 또 진짜요? 군체도 지금 정말 잘 진행 중이죠. 네. 네네네. 규진이가 봤다는. 네. 이제 이런 것들 다 어떤 뭐 좀비 이야기, 외계인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과학 이야기 할 게 정말 많으니까.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재밌는 책 있으면 좀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이거 이따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오. 이게 제 책입니다. 우와. 이거 이따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좋아요. 초판이랑 포토카드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짜 대박. 뜯어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포카다. 와 미쳤다. 와. 포카가 미공개 셀카 5종 중에 한 종이 들어있어요. 대박. 아이돌 진짜 아이돌 맞으시네. 진짜 아이돌이시다. 네, 요거 이제 포카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 좀 저조해가지고 네, 지금 포카 때문에 판매량이 지금 저조해요? 독자분들이 궤도님 책 팔리려면 포카를 빼는데 빼세요. 어떻게 되냐. 너무해. 아니야 보물이지. 뽑아볼게요. 과연 다 2세부터 포카가 없습니다. 네, 다행이죠. 네. 아이고. 네, 줄무늬 궤도, 줄무늬 궤도 뽑으셨고요. 이거 나도 불면증으로 볼래. 쓰면 되겠다고 댓글에. 뽀실뽀실 털궤도, 뽀실뽀실 털궤도입니다. 아니 이렇게 본인이 닉네임을 장명하는 게 너무 제가 적어놨어요. 장면 제가 해놨어요. 장면을. 뽀실뽀실 털개도. 네, 베인님은 깔끔한 슈트 궤도. 다 다르다. 다 다른 거 오셨네요. 네. 좋다. 지금 포카 없는 버전 좀 사고 싶다고 2쇄부터 없어지니까요. 네, 조금 기다리세요. 아니야. 와. 포카 있는 거 사. 감사합니다. 이게 보물이야 이거. 맞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우리 아이돌 과학 엠믹스한테 제 포카를 드릴 줄이야. 진짜 너무 왜요? 처음 감사합니다. 드려보세요. 포카 아이돌 분들에게. 많이 들어봤는데 뭐야? 엠믹스한테 처음이잖아. 네 감사합니다. 그죠? 맞아요. 좋아요. 아무튼 이따가 제가 또 열심히 적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셀카 되게 잘 찍으시네. 잘 찍었죠? 그러니까 잘 좋아요. 찍으시는데요. 이거 잘 알려드릴까요? 찍으시는데요? 잘 찍어. 지금 각도가 있어. 각도 그러니까 각도 근데 많이 항상 찍어본 똑같은 각도. 각도야. 항상 똑같은 각도. 그래서 이거 잠깐만. 이거 AI로 그 머리랑 옷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각도가 너무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각도가 괜찮아서. 아, 딱 네네네. 좋아하시는 각도가 그런가 있으신가 보다. 보다. 하지만 그래, 난 그래. 이해가. 왜냐면 나도 맨날 똑같은 각도만. 근데 잘 나오는 각도 있잖아요. 잘 맞아, 나오는 맞아. 각자 있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포카 빼도 와. 가격 저렴해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네, 대량으로 뽑아서 포카 가격이 얼마 안 돼요. 네, 포카 빼고 싸게 못 삽니다. 네. 예. 최근에 진짜 제 사인 책이 당근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일부러 키워드를 등록해놨어요. 궤도를. 누군가 당근마켓 내 책을 팔지 않을까? 네. 근데 최근에 걸린 거야 누가. 궤도 책 팝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궤도 사인북 팝니다. 있어봐야 라면 받침으로밖에 안 써서 어머. 팝니다. 에?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야 되나 했는데 좀 비싸게 파시더라고요. 얼마였는데요? 그거 안 샀어요. 23,000원에 파시더라고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가로 안 팔고 가격을 좀 올려서 파시더라고. 사인 있다고.
네, 어쨌든 새 책이 너무해. 좋습니다. 진짜 진심 너무한데요? 아, 근데 이거 재밌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너무해. 그래요? 네.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 그냥 팔려면 팔지 왜 그러니까 그런 왜 굳이 막 그런 나쁜 맞아. 말까지. 아, 근데 라면 받침도 나쁘지 않은 용도라서. 라면 받침 쓰기 네. 좋긴 하거든, 책들이. 일단은 이제 사 가시는 걸 조금 더 중요시하시는 타입. 아, 그럼요. 그쵸, 라면 그쵸. 받침으로 그것도 써주는 게 용도가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2는 없었죠? 네? 2는 없고 그냥 사인만 돼 있었죠? 아, 네네. 아. 왜냐면 이름은 없어서.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이분은 그 어디 경품을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사러 가야 되나 하다가 참았습니다. 네, 어쨌든 저 나쁜 생각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또 너무해. 정말 이 급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상황이. 팔 수 있지. 근데 굳이 그 말까지. 아, 또 아유 너무 착하시다.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간직할게요 정말 소중하게.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진짜 엠믹스가 아카펠라를 잘 하시잖아요. 어머나. 그죠? 네, 하이라이트 메들리 스페인어 아카펠라도 하셨어요. 맞아요. 이거 비결이 있으니까 이게 목소리도 다르고 정말 이 어떤 특성이나 개성이 다 다른데 네. 이렇게 다 다른데 이런 아카펠라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네. 비결이 있나요? 연습. 연습과 음. 뭐가 있을까요 언니? 약간 사실 아카펠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음정과 박자. 사실 톤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아카펠라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음정과 박자만 맞아도 잘 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근데 음정과 박자 잘하려면 연습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네, 연습. 결국엔 연습. 그러면 이제 막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아니면은 딱 정말 우리 아카펠라 연습하는 날 이렇게 하나요? 저희는 사실 연습생 때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화음 연습하고 있다는 거. 그때는 아카펠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음악에 맞춰서 화음도 되게 많이 쌓았었어요. 약간 음악을 더 맛있게 하는 그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화음이 있는 많은 노래가 좋긴 해요. 음악을 더 맛있게 하고 라이브로 하면 오히려 더 약간 퀄리티가 올라가는 느낌? 곡에서? 그래서 저희가 연습생 때도 연습곡 할 때도 많이 그냥 재미로도 많이 넣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이 쌓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시작하는. 네. 그래서 연습생 때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데뷔하고 나서도 아카펠라 이제 몇 번 시도했을 때 합이 그래도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야 너무 라이브도 그렇고 이 아카펠라도 그렇고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이게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실력에다 정말 이 연습량까지도 이 목소리 톤과 주파수가 다른데 화음이 완벽하다라는 거는 파동의 위상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네. 요때 이제 파동의 위상. 네, 요때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정말 아름다운 물리 법칙의 결과인 거죠. 네.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이 파형에 비어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탁탁 채워가면서 물리학적인 어떤 진폭을 뻥튀기를 하는 부분이 딱 들어가는 거니까 어쩌면 이 엠믹스의 아카펠라는 각 멤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주파수 이게 연습을 통해 정밀한 조율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음향으로 폭발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경이로운 파동 역학의 결정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와. 되게 알고 보니 되게 깊고 로맨틱한 거였네요. 저희의 그럼요. 아카펠라가. 그럼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경이로운 파동 역학의 결정체죠. 대단한 겁니다. 네, 너무 좋고요.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혜연이 좋으세요? 아니요. 네. 아쉬워요. 혜연이 괜찮으세요? 아쉬워요. 그럼 조금만 더 드릴까요? 자, 30분 추가할까요? 아쉬워요.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혜원이 이렇게 또 두 번째 찾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베인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네. 저는 귀에 진짜 쏙쏙 박히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았고, 네. 아 릴리님도 옆에서 진짜 오늘 많은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아닙니다. 당연하죠. 야, 근데 이 세 분의 어떤 매력이 정말 다 달라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한국어 뭐 당연하지만 너무 잘하시고 영어, 스페인어, 수어 정말 다양한 언어로 우리 앤서들을 만나고 계신데 이 헤비 세레나데 활동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좋은 부담감을 안고 만들기 시작한 앨범이었는데 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다행일 따름이고요. 다행일 뿐이고요. 덕분에 행복하게 활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뭐 은퇴하시는 거 아니잖아. 덕분에 행복하게 활동했습니다. 다음 활동도 화이팅! 그렇죠. 네, 이렇게 끝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어떻게 베이님은요? 오. 아, 수어로. 다시. 그리고 오. 무슨 뜻이었냐면요. 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사랑해요.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릴리님은 영어로 갈까요? 괜찮다. 네, 완전 영어로 바보 한번 우리 같아. 글로벌 팬분들께 한번.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영어로. 오케이. And sis, thank you so much for really supporting us during this comeback heavy serenade. I hope you learnt a lot along with us today with 궤도 선배님. with 궤도 선배님. I hope you guys learnt a lot. It was a lot of fun. We love you guys so much and keep being you. 야. 야. 나 카메라 잘못 보고 있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정말 아직 계속 뭐 또 나와달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고요. 사실 우리 저는 사실 그때 혜원님이 네. 3년 전에 나오셨을 때는 거의 말씀을 못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초대석 컨셉이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아 맞아. 그냥 정말 맞아요. 발언권이 없었어요. 거의 듣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게스트를 불러놓고 지 혼자 말을 하냐는 피드백에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에도 또 다른 피드백도 있어요. 네. 궤도가 혼자 말하는 것도 재밌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이게 게스트분들 입장에선 그래요. 그분들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싶어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 방송은 사실 게스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게스트분들 얘기를 더 들어보는 시간이라 제가 말을 많이 줄였다는 거. 혹시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있겠지만 한번 침착만 보고 오시면은 왜 이렇게 말을 줄인 건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적게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혜원님 또 오셨고, 네. 혜원님 또 오실 건가요? 네. 불러주시면 무조건 오겠습니다. 아 싸우러 오시는 건가요? 뭐가 됐든 좋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는 거. 네. 어때 릴리님은 또 오실 거예요? 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책 이야기 하면 진짜 두 네. 분이서 잘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전 재밌었어요. 그 대부분.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대부분? 조금의 불편한 어. 부분이 있었다. 아, 네. 하지만 다시 대부분. 올 정도로 행복했어요. 아, 오케이. 네. 과반수 이상. 오케이. 네, 네, 과반수 네, 이상 네. 행복했군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다음에 뭐 릴리리아 릴리딩으로 한번 책 얘기하러 한번 오세요. 아, 전 너무 좋아요. 네. 책 어려운 얘기면 책 언제든지 어려운 책 무대 뭐. 재미있는 책 얘기. 채널을 네. 2개 틀어놓자. 좋다. 궤도 선생님. 아, 좋다. 하나 우리 엠믹스 유튜브 좋다, 하나. 좋다. 조인트 좋아요. 라이브. 샵. 사실 뭐 저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안 틀어도 돼요. 아 그래요? 뭐야? 아, 그럼 딱 릴리디아 릴리딩으로 우리 아, 욕심 없어. 스튜디오 빌리 쓰고 조명 아. 빌려 쓰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저 안 틀어도 돼. 아 그러면 저는 이 정도의 마음가짐입니다. 네. 릴리딩에 나오신다는 건가요? 아, 그럼요. 우와. 좋은데요? 사실 뭐 SF 삼체 얘기도 정말 재밌는 게 많고 삼체. 채? 예, 정말 대작했어요. Three 채? 네. Three body problem. 삼체 문제. 그거 아가타 크리스티의 이름의 책 이름인데. 진짜 명작이에요. 그거 읽어봤어요? 삼체라는 이 다른 소설과 책이구나. 영화. 다 다른 겁니다. 네. 네, 다른 거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이 영상화된 걸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의 영화와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정말 또 우리 베이님도 또 나오실 거죠? 저 완전요. 그러니까 베이님은 아까 전에 좀 감동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저는 좀 처음에 원래 좀 맞아. 걱정을 잘 맞는데? 했어요. 저 걱정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너무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알아듣기 쉽게 빠져들 수 있게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흥미로웠어요. 아우, 다음엔 또 궁금한 거 또 더 좀 모아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다시 불러주세요. 네, 하여튼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엠믹스다. 좋아요. 역시 대한민국 우리 엠믹스가 지킵니다. 엠믹스 화이팅! 화이팅! 선배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과학 중요해.